실비보험 가입하신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여러분들께 기존의 좋은 조건으로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는 실비를 현행실비로 강제 전환시키고 그 대신에 일정 부분을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의 보상금을 받아야 수락하고 만족하실 건가요? 100만원? 500만원? 한 1000만원? 사실 오래된 실비의 진정한 가치를 돈으로 딱 잘라 계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올해 초 법 개정과 약관 변경을 통해 실비보험 재매입에 대한 토론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1,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대웅 팀장입니다. 아마 올해 가장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정말 큰 파급력을 불러올 보험의 주주라고 하면은 5세대 실비보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중 무려 약 4천만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총 진료비 133조 원 중 실비보험이 약 14.1조 원의 10.6%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에 대한 중요도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동안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로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0%부터 시작해서 20%, 30%로 확대가 되었고 과잉진료 비급여인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보장 한도 제한과 횟수 제한, 그리고 비급여 이용에 따른 보험료 할인 할증 제도를 시행하면서 계속 바꿔왔지만 사실상 불필요한 과도한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의료 인력이 비급여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실손보험 보험금의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입자의 65%인 다수는 보험금을 하나도 지급받지 못하고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으며 상위 9%가 80%를 가져가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거죠. 그렇다 보니 이번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정말 정부와 보험사가 칼을 갈고 나왔을 만큼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을 내용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특히 재가입 주기가 곧 다가오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에 1, 2세대 실비보험에 대한 강제 재매입 이야기들도 다들 들어보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정 가이드가 나왔으니 오늘 내용 정말 끝까지 영상을 보셔야 하며 주변에게도 꼭 공유해 주셔서 널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선 실비보험은 내가 병원에서 나온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보험으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하지만 이런 좋은 실비보험도 큰 단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갱신형으로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험료가 내릴 수도 있지만 오를 수도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하며 보장도 축소될 수 있고 원치 않을 때 계약 종료와 함께 추후에는 부담되어 내가 내 손으로 해지를 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이 어떤 실비보험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갱신 주기가 몇 년인지, 자기 부담금이 얼마인지, 몇 세에 종료가 되는지, 재가입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특히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최소한 본인이 몇 세대 실비인지 아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는 1세대 실비보험이라고 불리며 해당 실비는 통원시 자기부담금이 5,000원 또는 1만원 공제 후 전액을 보상해주고 이번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습니다. 2009년 8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는 2세대 실비보험이라고 불리며 자기부담금은 선택형 기준 급여 비급여 10% 공제 또는 급여 10% 비급여 20% 공제 이후 보상해주는 실비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31일까지 판매한 실비는 3세대 실비보험이라고 불리며 선택형 기준 자기부담금이 급여는 10%, 비급여는 20%였으며 이때부터 3대 비급여 특약인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며 해당 항목은 자기부담금이 30% 공제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하는 실비는 4세대 실비보험이라고 불리며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30% 공제 후 보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재가입 주기라는 건데요. 1세대 12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없어 현재 조건으로 평생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12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15년, 4세대 12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5년입니다. 재가입 주기가 다가오면은 실비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비로 강제로 전환이 되고 재가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의 중심에 있는 2세대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2013년 3월 31일까지 판매한 2세대 실비보험은 15년 재가입 주기가 없지만 2013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판매한 실비보험은 15년 재가입 주기가 존재합니다. 같은 2세대 실비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고 어떤 분들은 15년 뒤에 강제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걸 제대로 모르고 계셨다면 시기가 다가왔을 때 내가 강제로 재가입이 돼가지고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가입 주기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와닿지 않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아직까지 실비보험이, 실손보험이 재가입이 실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아마 첫 재가입 주기로는 2021년 7월에 가입한 4세대 실비보험이 5년 재가입 주기가 다가왔을 때 내년 7월이죠. 이때가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 시점에는 정말 큰 혼란과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개편되는 5세대 실비보험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가장 큰 변화는 질병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뉜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비급여 보장을 강하게 줄이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도수치료든 MRI든 비급여 치료라고 하더라도 실비보험의 90%, 80%, 70%까지 보장을 해줬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자기부담금이 30%라서 70%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고 4세대에 사라졌던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원 한도도 500만원으로 상향됐긴 하였지만 다시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정말 변경되면서 다행이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감기나 복통 같은 비중증에 해당하는 진료는 이전과는 다르게 입원, 통원 시 모두 포함해서 자기부담금이 50%나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은 50%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상한도 또한 연간 1천만원으로 통원 일당 20만원, 입원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한도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항목들도 이전에는 미용과 성형 같은 내용들만 있었지만 여기에 신의료기술과 일부 비급여라고 해가지고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같은 내용들이 미지급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중증 치료는 그대로 가지만 비중증에 대해서는 한도가 축소되고 자기부담금도 늘리고 미지급되는 항목들도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다니면서 자주 사용하는 내용들은 비중증에 해당이 될 텐데 자기부담금도 30%에서 50% 늘어나게 되고 일부 항목들은 보험금이 아예 지급이 안 되다 보니 점점 실비보험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직 확정되어 나온 건 아니지만 이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실비로서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나 보험사들이 1세대, 2세대 실비를 법까지 바꿔가면서 야권을 변경해서 재매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사 계약자가 합의에 따라 일정 금액 보상을 주고받은 다음 기존 계약은 신규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해주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1, 2세대 실손보험은 계약이 종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재가입 주기가 없다 보니까 법을 바꾸면서 강제적으로 전환을 하는 방식을 정부와 보험사가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러한 토론을 했다고 했었을 때 정말 황당했는데 이 부분은 계약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한 걸로 결정이 되었으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세대 실비보험이 출시되기 이전에 본인의 실비보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실비에 따라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지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세대, 4세대 12보험 가입자분들은 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2세대 12보험 가입자분들 중에서 2013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 같이 해당이 되실 텐데요. 지금 실비를 최대한 잘 유지하시면서요. 다가오는 재가입 시기에 맞게 5세대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꼭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재가입 주기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분명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은 지금 4세대로 한번 바꾸신 다음에 5세대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 분들과 2세대 2013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재가입 주기가 없는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1세대,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 분들은 보장도 넓고 재가입 주기도 없으며 자기 부담금 또한 없거나 현저하게 낮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계속 비싸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고민들이죠. 우선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전환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실비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비싸서 감당이 안 될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올바른 보험 생활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 못할 수준의 보험료라고 하면은 전환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기왕이면은 5세대보다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뭐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라 난 충분히 낼만하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기존 실비를 유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이 판매 종료되기 이전에 4세대 실비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밀로부터 1년입니다. 좀 오늘 어떻게 영상 보시고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셨나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정말 금방 다가올 상황이란 겁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생각하기에도 어렵고 복잡하고 그냥 가입하고 끝내고 싶지만 이번 실손보험에 대한 정책은 내가 어떤 실손에 가입하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전략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선 지금 첫 번째로 내가 몇 세대 실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어떤 보장 내용인지, 재가입 주기가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용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밀로부터 1년입니다.